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흐리고 비와 함께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 낮까지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고요. 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서 하천과 강가의 수위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물가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려도 한낮에 무덥겠는데요. 한낮에 30도까지 기온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 33도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고온다습한 날씨 속에 불쾌지수도 높은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이 지역의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횡성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산업이 안흥찐빵마을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까지 점검해보도록 하죠. 7월 1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달 강원도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75로 지난달보다 1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경기 활성화 기대감과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흐름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전망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고 준공 뒤 미분양 물량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적체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제12대 강원도의회 상임위원장 7명이 선출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박대현, 기획안전소방위원장은 최승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행정문화위원장은 윤지영, 농림수산위원장은 강정호 의원이 맡습니다. 경제산업관광위원장은 전찬성, 복지건설위원장은 반태연, 교육위원장은 조성훈 도의원입니다. 원주시가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점은 판매, 유통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가능합니다. 입점하면 각종 판촉 행사와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강원도 경제진흥원이나 원주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이달 17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대형 건축공사장을 현장 점검합니다. 대상은 대관령 4곳, 평창읍 2곳 등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공사장 10곳입니다. 점검에서는 건축물 집안 침하와 배수로 설치, 경사면 붕괴 예방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요. 평창군은 또 다음 달까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도 점검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이 영월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통신원 코너로 매주 월요일에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평소에 통신원 코너를 통해서 인사드리다가 이렇게 또 좋은 소식으로 함께하게 돼서 더욱 반가운데요. 자,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이 박물관 골 영월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은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박물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은 신문과 사진, 방송 등 미디어의 역사와 가치를 소개하기 위해 15년 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미디어 전문 박물관입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기록 문화 공간입니다. 또한 기뢰인문학 어르신 기자학교, 스마트폰 사진교육, 행복사진 봉사 등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진다는 마음으로 영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자 박물관으로 2012년 개관 이후 한국 언론의 역사와 역할을 알리는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이제 전시 공간을 넘어 영월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네방문 기자단은 어르신과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사와 사진으로 기록하며 지역의 소중한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스마일뱅크 재능나눔 봉사단은 공연과 행복사진 촬영, 임용 봉사, 붕어빵 나눔 등 문화와 봉사를 함께 실천하며 농촌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과 나눔으로 지역을 행복하게 한다는 목표로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또 지난 6월에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이 정부 부처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아주 매우 뜻깊은 소식이죠.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기리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운영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기리의 인문학에서는 신문, 삶을 기록하다를 주제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역사와 삶을 취재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혜학교에서는 인생이막, 사진치유, 내 삶을 다시 비추다는 주제로 사진을 매개로 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인문학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정은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이 전시를 넘어 교육과 기록, 치유를 아우르는 지역 인문문화 거점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영월 군민들과 함께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야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 앞으로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역할이 그만큼 더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될까요? 네, 이번 공모 사업을 계기로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은 기록과 인문학을 잇는 지역 문화교육 거점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어르신 기자학교는 어르신들의 삶이 곧 지역의 역사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이 단순한 교육 참여자가 아니라 마을의 기록자이자 시민기자가 되어 자신의 삶과 마을의 이야기를 직접 기사와 사진으로 남기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교육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과 인터뷰, 기사 작성, 마을 취재, 사진 에세이, 신문 제작, 전시와 발표회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에는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마을 신문과 사진전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은 기록을 통해 사람을 잇고 인문학으로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또 사진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인생 2박 사진 치유 프로그램 내 삶을 다시 비추다는 사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네. 참여자들은 단순히 사진을 잘 찍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추억과 기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사진 에세이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현장 사진 여행과 작품 감상, 전문가와의 대화, 사진전 개최까지 이어져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분들에게 사진이 치유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앞으로도 사진을 통해 삶을 기록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요즘 신중년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글을 쓰고 사진을 기록하는 활동이 참여자분들께 의미가 클 것 같고요. 자, 그럼 실제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예,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이 정말 큽니다. 네. 처음에는 내가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사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진행될수록 직접 마을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며 큰 자신감을 얻고 계십니다. 특히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기사가 실렸다. 내 삶이 기록으로 남아 뿌듯하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인생이 더욱 즐겁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삶을 기록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인생 2막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신중년과 어르신들이 기록의 기쁨과 삶의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직접 자신의 삶과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활동이 갖는 의미 남다를 것 같은데요. 지역 미디어의 관점에서 이런 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역의 역사는 거창한 사건보다 평범한 주민들의 삶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 한반도면 광탄리 부부가 함께 참여하시는 92세의 최준식 어르신과 83세의 백순자 부부의 어르신들이 동네방네 기자단 최고령 참여자로 매주 월요일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오래 기억하기 위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만 기다리시죠. 그분들이 직접 자신의 삶을 마을의 이야기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은 개인의 추억을 넘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미디어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의 기억을 보존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은 앞으로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의 기록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진다는 철학을 실천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이야기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부분은 청해 듣도록 하고요. 끝으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KBS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은 추억은 기록하는 순간 소중한 역사가 됩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은 누구나가 기자가 되고 사진 작가가 되어 자신의 삶과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도전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글 한 줄, 사진 한 장이 자신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은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진다는 마음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함께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박물관에 오셔서 함께 배우고 기록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1인 미디어의 시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에서 지역 미디어를 이끌어 나갈 수많은 인재들이 발굴되길 바라고요.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평범한 시민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 소중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밤에는 낮과는 또 다른 여행의 매력이 있죠. 해가 진 뒤에 별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고 또 조명을 따라서 천천히 걷는 시간만으로도 특별한 추억이 되곤 하는데요. 횡성에서는 7월 7석을 맞아 별빛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야간 관광 행사인 별빛 행성이 열린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별빛 행성이라는 이름이 참 감성적이고 마음에 쏙 드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별빛 행성은 횡성의 아름다운 밤하늘과 지역 관광 자원을 결합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7월 11일, 내일이죠. 안흥찐빵 무랑무랑 마을에서 열리는데요. 네. 올해는 단순히 공연이나 조명을 감상하는 축제가 아니라 7월 7석 이야기를 하나의 테마로 풀어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7월 7석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너 1년에 한 번만 만난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설화인데요. 이번 행사에는 관람객이 직접 까치와 까마귀가 되어서 흩어진 별을 찾고 오작교를 완성해 견우와 직녀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연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행사장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 공간처럼 걸으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은하수 조명길을 따라 걷고 반짝이는 오작교를 만나고 여름밤 별자리를 바라보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관련한 이야기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 원연경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별빛 행성이 열리는 시기가 음력 7월 7일, 7월 7석 무렵이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견우와 직녀설화를 행사의 핵심 스토리로 구성했습니다. 여름 밤하늘과 별이라는 소재, 그리고 7석 설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단순히 공연을 보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직접 완성해가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오작교를 완성해야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습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힘을 모아 오작교를 놓았듯이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참여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거리도 많지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도 다양하다고요. 네, 행사장에서는 음악과 체험, 천체 관측까지 여름밤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먼저 별밤 라디오에서는 관람객들의 사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감성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기타 연주와 밴드 공연, 퓨전,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라면 직접 아는 찐빵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횡성의 대표 먹거리 를 직접 만들어보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밖에도 별자리 무드등 만들기와 전통 매듭팔찌, 키링 만들기 등 남녀노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인데요. 네.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고성능 망원경으로 견우성과 직녀성, 또 여름철 별자리를 직접 관측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밤하늘을 조용히
바라보는 이른바 벌멍 시간도 마련돼 있어서 여름밤의 낭만을 더할 예정입니다. 별멍 누구나 해보고 싶은 시간인데 행사 장소도 눈길을 끕니다. 아능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는찐빵 모락모락 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관광시설 가운데 하나인데요.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아서 밤하늘을 관측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넓은 공간 덕분에 공연과 체험, 조명 연출까지 함께 운영하기에도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평소 익숙했던 공간이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은하수를 형상화한 조명길과 오작교, 다양한 포토존이 곳곳에 조성돼 걷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남기고 싶은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는찐빵 마을은 물론 지역 관광 자원까지 함께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횡성에 머물면서 지역 상권도 함께 찾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별빛 횡성은 오는 7월 11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능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열리고요. 아능찐빵 만들기 체험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고 그 밖에 공연과 천체 관측,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 원연경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는찐빵 모락모락 마을을 행사 장소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횡성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동시에 지대가 비교적 높고 주변에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 많지 않아 천체 관측과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연과 체험, 야간 조명 연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는찐빵 모락모락 마을을 비롯한 횡성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별빛 행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트인 아능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하고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활기찬 횡성과는 또 다른 밤이 주는 아늑함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특별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7월 7석의 설화처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별을 바라보며 추억을 만드는 시간 참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올여름에는 횡성의 밤하늘 아래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감성을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강원과학기술원의 원주 지역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고요? 네, 원주시가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 핵심 연구 교육기관 강원형 카이스트인 강원과학기술원 원주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유치 경쟁의 정책적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공감대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강원과학기술원 원주 설립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필요성과 원주 입지의 경쟁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유치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주시가 이번 설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할 계획인가요? 네, 설문에서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필요성을 비롯해 원주 입지의 경쟁력과 차별성, 인공지능, 디지털,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 산업과의 연계 효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합니다. 원주 시민은 물론 원주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강원과학기술원 원주 설립 사전 타당성 및 입지 전략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번 설문 결과를 연구 용역에 반영해 원주 유치의 정책적, 사회적 타당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강원과학기술원은 지역 인재 양성과 첨단 기업 유치, 기술 사업화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원주 유치 논리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주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골프과학기술대가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요? 네, 횡성군과 한국골프과학기술대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모읍니다.
횡성군과 한국골프과학기술대는 최근 장신상 횡성군수와 이현수 골프과학기술대 총장, 교육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잔디관리사 양성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이 주최하고 골프과학기술대 산안협력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거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강원 지역 특화 산업인 골프 레저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럼 이번 과정에 참가하는 교육생들은 앞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또 어느 분야로 진출하게 될까요? 네, 참가 교육생들은 잔디 생육 관리와 골프장 코스 관리, 잔디 운용 및 안전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또 횡성군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료생 전원이 잔디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는 한편 교육 이수 후 강원도 내 골프장과 조경업체 관련 분야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횡성군 관광 500만 시대에 골프과학기술대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맞춤형 잔디관리사 양성 등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글로벌 사진축제죠. 영월 동강국제사진제가 17일부터 열린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과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는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이재구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행사 준비 전반을 공유했습니다. 개막까지 남은 기간 전시 구성과 운영 인력 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국제 주제전과 국제 공모전, 동강사진상 수상자전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사진가전, 거리설치전, 보도사진가전, 영월군민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동강포토저널리즘 워크숍과 대학 포트폴리오 리뷰 등 전문가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해 앞으로는 사진제를 단발성 전시가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네, 또 평창 대화도서관이 강원도 내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3위를 달성했다는 소식 간략히 전해주실까요? 네, 평창 대화도서관이 도에서 주관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대화도서관은 특히 지역사회 협력과 공간 및 시설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도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